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취준생들을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최지연 컨설턴트님 그리고 김세준 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카더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요. 공공기관 지원할 땐 스펙은 전혀 필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카더라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요거 카더라입니까? 팩트입니까? 일단 전혀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전혀? 네. 일단 질문 주신 거를 대답을 하려면 네. 제가 스펙이라는 용어를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스펙은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로 저희가 그냥 스펙이라고 간단히 네네.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얘가 사물에 붙으면 기능, 펑션, 사양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람에 붙으면 컬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자격, 조건, 뭐 능력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기업을 지원을 할 때 무스펙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혀에는 좀 해당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네.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네. 글로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나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운전직에 지원을 할 때 철도 운전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고졸 채용에서도 일정 수준의 네네. 학점, 그러니까 성적이 되어야지 추천을 받고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무스펙은 아니고 우리 온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네. 딱 필요한 스펙만큼은 본다. 네, 그래서 열심히 안 해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필요한 조건을 갖춘 분들은 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있다. 네, 우리 맞습니다. 김세준 쌤은요? 그런 것도 있긴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있긴 이게 아마 있다.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는 다르게 저는 이제 뭐 서류 전형 통과 기준으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건 아닌가 싶은데 서류 전형 통과를 할 때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만 문제가 없으면 예. 바로 필기를 보게 하는 그런 회사와 직무도 좀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스펙을 전혀 안 보는 건 아니다. 일부분. 네. 일부분은 본다. 있긴 있다. 그런 걸 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이 스펙이라는 게 뭐 아까 뭐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쌓았던 그런 경험들, 노력들이 하나하나 다 스펙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펙.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걸 진짜 잘 발전만 시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막 가려서 하지 마시고 꾸준히 준비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NCS를 정복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취업한다. 자, 오늘의 주제 NCS를 정복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취업한다입니다. 네. NCS 사실 조금 저는 낯선 단어입니다. 네. NCS 정의가 뭔지 그리고 이 NCS가 언제 또 도입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죠. 네, 우선 NCS는요, 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입니다. 약자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역량, 직무 능력, 즉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NCS라고 합니다. 아,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어허. 그러니까 역량에 대한 그 기준을 마련을 한 건데 네네. 사실 이런 걸 왜 하게 됐냐면 똑같은 직무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기업마다 정말 다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입장도 있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가 이런 표준을 만들어서 네. 이런 직무를 뽑을 때는 이 기준대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취준생들은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표준화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 NCS도 문제 유형이 뭐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일단 문제 유형도 기관마다 다르고요. 내용도 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공공기관의 필기 시험을 볼 때 네. NCS 직업기초 능력 시험만 보는 기관이 있고요. 또 전공 시험이라고 해서 직무 능력 시험을 같이 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사무행정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직무 능력 시험을 볼 때 경영 과목 일반적으로 하나만 과목을 보는 기관이 있고요. 네. 혹은 경제, 경영, 법, 행정 이렇게 전반적으로 과목을 출제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고졸 전형이랑 일반 그 대졸 수준의 전형과는 또 난이도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암기냐 활용이냐라고 봤을 때 NCS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얻어왔고 뭐 했던 지식을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는데 어쨌든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뭐 이건 모듈형이다, 피셋형이다. 그러니까 모듈형은 교과서 문제고 피셋형은 여러 가지 응용된 거. 대기업 직무작성 검사처럼 언어 수리 추리 그런 문제. 그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단순 암기냐 아니면 이것도 응용해가지고 할 거냐 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기업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제가 이걸 이제 정리하자면은 공기업은 NCS, 네, 네. 사기업은 인적성 검사 이렇게 뭐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NCS 필기 시험이라고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하. 처음에 그 NCS 자체가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 기반으로 채용을 해서 모든 전형에 다 NCS 기반이에요. 그래서 서류도 NCS, 필기도 NCS, 면접도 NCS이기 때문에 지금 인적성 검사를 좀 대비를 해서 외우시려면 뭐 NCS 필기 시험 그리고 사기업은 인적성 검사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NCS 문제는 누가 출제를 하는 겁니까? 세준 쌤? 저도 출제를 하고 있고요. 네. 아, 그래요? 작년은 바빠서 못하긴 했지만 그동안 출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출제자의 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채용 담당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대학에서 취업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문제집도 많이 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의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고 네. 현직자도 있을 것이고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현직자 출신 뭐 이런 전문가 분들이 문제를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직접 출제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기관이. 공공기관이나 네. 그리고 공기업들이 직접. 네, 뭐 이렇게 사기업은 이제 직원들이 직접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데. 다 외주사들이 있어요. 문제를 출제하는. 그래서 메이저 회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카더라 체크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면서 서류는 약간 좀 형식적이다. 그냥 이제 패스다. 뭐 이렇게 인식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NCS가 더더욱 좀 중요해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NCS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가고 싶은 그 공공기관의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고요. 또 스터디를 하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푸는 방법이라든지 또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다기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과목이 각자 있을 텐데 네. 그것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같이 풀어보는 연습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 보통 한 문제당 1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인데 네.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문제 수 곱하기 1분에다가 플러스 10분 정도 더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50문제인데 60분을 60분. 주고 근데 문제가 많으면 20분을 더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 10분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데 활용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뭐 검토를 하거나 뭐 네. 이름을 쓰거나 하는 거고 보통 1분인데 시간이 짧게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그게 이제 모듈형 문제고 피셋 문제 중에 제가 이따가 문제 사례를 좀 준비해왔는데 뭐 10분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는 거예요. 섞어서.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정해진 시간 안에 반 이상 풀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네. 뭐 다 푸는 것 자체가 힘들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스터디 하셨는데 노하우 공유를 하면서 그걸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많이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문제를 또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이거는 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풀어야 될 문제. 그래서 이걸 충분히 훈련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서
이걸 좀 시간 관리를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문제를 초반에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2번 문제에 10분 걸리는 문제를 넣었다고 아이고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분류 없이 풀다 보면 2번 문제에서 거의 10분 잡아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을 빠져나왔을 때 시험 문제를 남겨놓고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많이 풀어야 되네요. 네네, 시간 안에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이 우리 취준생분들이 사실은 이 취업 준비를 할 때 한우물만 파서 난 이 회사를 들어갈 거야, 공기업을 갈 거야, 뭐 사기업을 갈 거야 이렇게 해서 한우물만 파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지금 취업 시장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취준생분들 뭐 사기업도 공기업도 동시에 또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땐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시간을 좀 관리를 하시려면 역시. 사기업이랑 공기업을 둘 다 준비를 한다고 봤을 네. 때 업종이나 직무를 좀 통일시켜서 내가 동양 공부라든지 전공 시험을 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이 조금 네. 다르기 때문에 사기업이랑 공기업은 직업기초 능력 기준으로 나오는 과목이 공공기관이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인지능력 위주로 많이 보잖아요. 사기업에서는 네. 인적성 검사.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목을 따로따로 준비하는 어떤 유형이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 세이브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그 업종이나 직무 통일하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우대하는 자격증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엑셀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한국사 능력 그다음에 한국어 시험 능력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우대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할애를 하기 때문에 좀 그걸 웬만하면 같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같이 준비를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전략을 짜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동시에 준비하면은 너무 극과 극인 회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그쵸. 이렇게 비슷한 회사끼리 묶어서 그렇게 좀 공략을 하면은 좋은 네. 결과가 있을 거다. 혹시 뭐 더 덧붙이실 말씀 저는 있을까요? 이제 그 좀 전공별로 전략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주로 사무행정직을 많이 뽑죠. 행정. 그래서 인문상경계들한테는 기회고요. 사기업은 요즘 이공계 위주로 뽑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공계생들한테는 뭐 사기업에 훨씬 더 일자리가 많고 네. 사실 이공계 전공을 살려서 공기업에서 맡을 수 있는 직무는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전기공학과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 송배전 직무가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다 사무행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는 공기업의 한 70%, 사기업의 한 30% 정도 에너지를 쏟고 이공계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좀 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를 조금 해야 될 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필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의수문하고 언어수리 추리가 그래도 좀 일치하는 문제들이 좀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서 네. 그런 거는 좀 같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나머지는 또 NCS만 있는 7과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데 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 전공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더 시간을 쏟을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일단 빨리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이게 좀 네. 효율적으로. 네.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 개 준비하다가는 다 날릴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네. 잘 구분을 해주셨는데 네. 그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이공계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또 이렇게 낙담을 할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네, 좀. 혹시라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설비 직무들 그다음에 안전 기능 검사 이쪽은 다 이공계예요. 그래서 비율로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사무행정이 더 적은 공공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관들을 리스트업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거를 리스트업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이제 기획재정부 가셔서 연초에 공공기관 지정 현황 리스트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채용별로 뭐 안료에 가셔서 내 전공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이 NCS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아봤다면 좀 문제를 풀어가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런 걸 좀 풀면서 해설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사기업에서 인적성 인적성? 검사를 했잖아요. 네. 그거와 다른 음흠. 지금 유형만 제가 몇 개를 골랐는데요. 네. 사기업에서는 일단 자기개발 능력이나 직업윤리나 이런 데에 대해서 네. 질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푸신 거를 자기개발 능력 부분의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네, 간단히 읽어볼게요. 네. 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후배가 경력 관리를 잘하여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 당신이 후배에게 할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돼. 네, 대리급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아.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 네, 글로벌 인재가 될 준비를 하도록 해. 중에서 우리 MC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요? 네. 후배가 들어왔을 때 저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일 잘해. 이게 이제 네. 완전히 꼰대 발상인데 여기 네. 지금 나온 거 봐서는 네. 저는 뭐 부지런해져야 돼라던가 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네가 지금 주어진 직무에 좀 충실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네. 뉘앙스의 차이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뉘앙스냐? 일단 이런 조언을 할 때요. 네네. 이 상대방에게 비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비전을 네. 가지고 얘기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좀 독려해주고 네.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너가 자기 개발을 하려면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대리급에서 지금 좀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 더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너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야 라든지 우리 회사는 글로벌 인재를 좀 능력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해 라는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키는 일이나 해라는 이게 그 답이 네.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 이거네요. 그것이 지금은 여기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후배한테 좀 미래지향적으로 자기 개발이나 어떤 조언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충실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를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네.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럼 미래를 보지 않고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라는 거는 지금 그냥 근로윤리 시킨 대로만 해라. 네, 우리 그냥 성실하게 근면하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역할인데 그 이상의 조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4번입니다. 저는 지금 다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대리급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를 체크했는데 이건 아니었군요. 4번이네. 그러고 보니까 네. 진짜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 약간 이게 네. 아닐 수 있겠네요. 일단 신입사원 들어오면 배울 게 많으니까 이제 뭐 대리급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4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볼게요. 직업윤리 과목에서 선택한 문제인데요. 공기업에 다니는 땡땡의 직원들이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신사업 예정 부지에 집단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벌인 정황이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이 경매를 통해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신사업 계획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뿐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이었다. 직원 땡땡땡만 확보 가능한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기사가 났거든요. 네.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적절한 생각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기사를 읽고 직업 비전을 잘못 세웠군. 네, 직업 목표가 없군. 네, 직업의 경제적 영향력을 모르는군. 네, 직업 윤리를 망각했군. 네, 어떤 거를 하셨나요? 저는 바로 이제 직업 윤리를 망각했군. 저런 바로 이제 또 네. 붙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건 맞아요? 네. 일단 우리가 이 직업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우리가 근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렵지 않은 게 개인의 어떤 도리, 개인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조직에서 그 업무에 혹은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윤리를 같이 우리가 이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는 업무에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윤리를 망각했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망각한 게 있으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 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네, 굉장히 이 문제를 선택하면서 씁쓸했어요. 씁쓸합니다. 특히나 또 요즘 시기에 또 맞물려 가지고
네, 뭐 한숨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직업 윤리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점 뭐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세준 쌤이 또 문제를 내주셨잖아요. 푸셨죠? 이것도 NCS에서 나오는 문제입니까? 야, 이런 데서 진짜 시간 다 잡아먹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냐면 네네. 이게 진짜 NCS 문제예요. 아하. 이게 뭐냐? 네. 문제를 읽어볼게요. 귀하는 소모품인 사무용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게 신입사원이 되면 맡게 될 업무예요. 업무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맞아요. 매달 정기적으로 A4 용지 5묶음, 필기구 6묶음, 프린터 토너 1개, 프린터 잉크 1개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걸 담당하게 돼요. 아하, 네. 그런데 뭐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어디 가서 주문하고 네. 이러면 되는데 이제 회사는 항상 그러죠. 제일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해요. 아하, 가격 비교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음흠. 그러면서 어떤 날짜에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할인이 있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아, 그래요? 네. 또 어느 정도 가격에 배송료를 더 내는 곳도 있고 무료인 곳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니 죄송한데 그거 체크할 시간에 다른 업무를 좀 더 아니요,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담당이에요, 이게. 어쨌든 뭐 부서 공통 업무라고 하죠. 공공기관이면 아무래도 이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금 아끼는 건 참 좋은데. 뭐 그렇기도 하고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면 부서 공통 업무를 맡아야 네,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뭐 이런 부서 비품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인데 어. 그래서 다음 조건에 상사님이 그런 거예요. 귀하가 필요한 사무용품들을 모두 구입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을 고르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회사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사님께 예. 일일이 엑셀로 표를 그려서 보고 드려야 돼요. 왜 이때 예. 몇 월 며칠에 어느 회사에서 구입하는 게 제일 저렴한지 일일이 계산해서 이 날짜에 이 회사에서 하면 얼마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3개 회사가 있죠. KJW인데 네네. 토너 하나, 잉크 하나, A4 5개, 필기구 6개 하면 네. 이 3개 회사에 그 비용이 나오죠. 예. 그러면 K사는 66,000원, 예. J사는 53,500원, 네네. W사는 62,000원입니다. 네네. 이 상태만 있으면 MC님은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제일 저렴한 데를 제가. 그 J사죠.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이거는 그냥 진짜 산수 문제인데 네, 조건이. 밑에 조건이 있죠. 아이 그렇죠. K사는 매월 10일에 20%. 아하. 그러니까 66,000원에서 빼기 13,200원. 뭐 이제 이런 과정. 예. 그리고 또 옆에 보면 비수기인 5월과 11월이 달과 날짜가 같은 날에는 5월 5일하고 11월 10일은 K사는 30%입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또 30%를 해줘야 돼요. 66,000원에서. 그러면서 또 W사는 1+1 행사를 한대요. 언제? 매월 11일에. 네. 그러니까 5번 보면 W사의 11월 11일. 그래서 1+1 행사니까 A4 필기구를 반만 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빼주고. 그리고 또 배송료도 있는데 배송료도 플러스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게 좀 골치인데 리필 제품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 표로 그려서 하면 저는 7분 나오더라고요. 일분에 한 문제씩 풀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 저는 이걸 통합 문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그러니까 사고력, 추론, 계산 능력, 독해, 자원 관리 4과목이 섞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이걸 학생들은 피셋형이다, 뭐 피듀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근데 검색창에 가격 비교 치면 가장 쉽게 나오긴 한데. 근데 그 가격 비교도 어쨌든 예. 이런 조건을 넣어서 할 수 예. 있는 건 없거든요. 예. 어쨌든 이게 종합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을 세트로 넣어놨다 당장 보니까 해야 돼요. 예, 당장 해야 되는 입사를 부분이니까. 하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사실 이런 문제는 공부할 때는 풀어야 되지만 시험장에서는 건들면 안 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이거를 차라리 좀 이게- 시간 남으면 예, 이게 하고.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요건 넘기고 빨리 좀 풀고 그렇죠, 다른 혹시 시간 남으면 다시 그렇죠, 와서 이쪽으로 와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해설을 들었지만 전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지만 어쨌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또 NCS를 준비하고 NCS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100분의 1 정도는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도 우리 또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일단 지금 상반기 공채가 한참 시작이 돼서 이제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지원할 기회도 많이 생겼는데요. 봄날 네, 기분 좋게 기회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또 그 예년 다른 때하고 다르게 밖에 좀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스터디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이게 좀 5인 이상 모이는 네네네네. 것도 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실 텐데 저는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필기에 대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컨디션도 좋고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 마음의 컨디션이 필기 공부할 때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좋은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또 힘이 되는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